중국, 전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땅이 넓다고 하지만 14억이 넘는 사람들이 살기에는 넉넉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을 길러낼 수 있는 좋은 땅을 구별해야 했습니다. 중국인들은 긴 세월 동안 대륙을 돌며 사람을 잘 길러낼 수 있는 최고의 땅을 찾아다녔습니다. 산과 물이 잘 어우러진 땅, 물길을 통해 넓은 대륙으로 나아갈 수 있는 땅. 그들은 수천 년 전부터 풍수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강에 둑을 쌓고 여러 갈래로 물줄기를 바꿔 척박했던 땅을 중국에서 가장 비옥한 땅으로 바꾸었습니다. 물이 흐르는 땅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이 땅 위에서 사람들은 번성을 했고 강물처럼 사람들이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바람을 막고 물을 얻는 지혜, 풍수를 이해했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중국의 풍수가 시작된 땅을 찾아갑니다. 중국 쓰촨성 랑중시. 쓰촨성 수도인 청두에서 차로 3시간 반 거리에 있는 도시입니다. 강물이 도시를 감싸며 흐르고 있고 높지 않은 산이 도시를 굽어보고 있습니다. 랑중의 고성은 사람들이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이곳에 도시를 이루며 살아왔다는 걸 알게 해줍니다. 풍수적으로 완벽한 도시 랑중. 중국 풍수 사상이 시작된 땅입니다. 랑중 시내에서 차로 조금만 가면 중국 풍수 사상의 기원을 알 수 있는 청궁원이 있습니다.天宫院是唐代2位著名的风水大师袁天罡、李淳风以金针插铜钱的方式共同选择一块风水宝地。自建院以来，一直是民间风水术数的研究中心，距今已1300多年的历史。众所周知，阆中是春节之源，风水之都。到阆中了解风水的绝佳之地，首推天宫院。这里山势奇胜，水陆蜿蜒，不仅是唐代2位风水大师的临爽归依之地，也是了解周易、风水等传统文化的知识殿堂。2008年，阆中市委市政府高瞻远瞩、科学决策，将天宫院打造成全中国唯一一处以风水文化为主题的国家世级旅游景区，是阆中旅的一张新名片。 청궁원 앞에는 거대한 나침반이 놓여 있습니다. 나반광장이라고 합니다. 육중한 철의자가 가볍게 돌고 주변에는 주역의 64괴가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 돌다가 멈추는 곳의 괴를 보며 주역에 점을 칩니다. 청궁원에 들어서기 전 사람들은 이곳에서 점을 치며 삶의 의미를 되새겨 봅니다. 중국의 풍수 사상은 당나라 천문 인력 계산학자이며 도교 풍수 전문가인 이순풍과 원천강에 의해 정립됐습니다. 청궁원은 금침 삽동전 방식으로 풍수가 가장 좋은 곳을 찾아 이순풍과 원천강 두 사람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곳입니다. 당나라 때 건설되었다가 흥망을 겪었고 지금 있는 건물은 명나라 때 건설된 것입니다. 청궁원은 지금도 민간 풍수 천문 연구의 중심지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미신 숭배에 대해 엄격하게 통제를 하고 있지만
풍수사상가인 이순풍과 원청강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기념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풍수를 미신이 아닌 전통 문화로 인정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 제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곳 천궁원은 형세풍수와 이기풍수가 완벽한 조화를 이룬 곳입니다. 주산과 안산, 좌청룡과 우백호가 완벽한 형상으로 보국을 이루고 있습니다. 나방광장은 평탄한 명당을 이룸으로써 이곳에 많은 재물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형국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남양으로서 완벽한 대산임수의 형세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순풍은 원래 별자리를 관측해 기륭화복을 점치는 천문학자였습니다. 이순풍은 자신이 개발한 혼천 황도일을 통해 하늘의 별자리를 관측했습니다. 이순풍은 원청강과 함께 이곳 천궁원에 와 풍수사상을 집대성합니다. 과학의 영역인 천문학을 풍수 이론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이순풍 가문은 아들 이계, 손자 이선종까지 3대에 걸쳐 당나라의 태사령을 지냈습니다. 태사령은 천문학을 연구해 나라의 국운을 예측하는 관직입니다. 지금도 중국의 풍수 연구가들은 이순풍을 풍수의 시조로 모시고 있습니다. 이 사당도 홍콩과 마카오 등에 있는 순풍성관 소속 도사들이 기금을 마련해 건립했습니다. 도사들의 숫자가 대략 6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중국인들의 풍수에 대한 애착이 얼마나 큰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멀리 산 중턱에 보이는 묘는 이순풍의 가묘입니다. 풍수의 완벽한 보국을 이루는 곳에 가묘를 쓴 것입니다. 이곳은 이순풍의 가묘가 있는 곳입니다. 이순풍의 묘가 실제로 어디에 있는지는 모릅니다. 부대에 이순풍을 모시는 사람들이 풍수적으로 최적의 장소를 찾아 가묘를 쓴 것입니다. 풍수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가묘에서 바라본 주변의 산세가 참 좋은 곳이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늘진 곳 없이 볕 잘 들고 막힘없이 탁 트인 곳입니다. 멀리 보이는 산 능선도 하늘과 조화를 이루며 물결처럼 흐르는 듯 보입니다. 원청강의 묘를 찾아갑니다. 천궁원을 중심으로 이순풍의 가묘와 대척점을 이루는 곳에 원청강의 묘가 있습니다. 이순풍의 가묘와 달리 원청강이 실제 묻혀있던 묘입니다. 이곳 또한 누가 보더라도 참 좋은 곳에 묘터를 잡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원청강, 그의 이름은 일이 확실하고 의심이 없음을 뜻하는 말로도 사용됩니다. 그만큼 그의 예언이 적중했다는 뜻입니다.
오늘날에도 그의 무덤 앞에 찾아와 자물쇠를 걸며 미래의 약속을 다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당대의 명풍수사 원천강의 무덤에 왔습니다. 이곳에 오다 본 풍경들은 산과 강이 어우러진 그야말로 수려한 풍경이었습니다. 실제로 본 원천강의 무덤은 그야말로 명당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다시피 그야말로 아름다운 무곡성의 주산이 어우러진 곳에 원천강의 무덤은 자리하고 있습니다. 천공원을 근처에 둔 랑중시는 중국 풍수 문화의 요람입니다. 랑중을 감싸고 돌아 양쯔강에 이르는 자린강은 오랫동안 전통을 쌓아놓았고 새로운 문화를 실어오고 있습니다. 랑중 고성은 중국 4대 고성 중 한 곳입니다. 그만큼 옛 모습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풍수의 도시답게 고성 곳곳에 풍수의 표상들이 있습니다. 랑중을 대표하는 문화는 풍수와 함께 장비입니다. 삼국지의 주인공 유비, 관우, 장비. 유비가 세운 총나라의 수도가 지금의 수천성 청두입니다. 랑중은 오나라에게 죽은 관우의 복수를 하겠다며 전쟁을 준비하던 장비가 태수로 있던 곳입니다. 랑중 시민들은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장비를 기리며 매일같이 행렬을 합니다. 장비는 생애 마지막 7년 동안 랑중의 태수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자신의 부하 2명에게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한환후사는 장비의 묘가 있는 사당입니다. 장비는 유비, 관우와 함께 도원결의로 형제가 된 후 쓰러져가는 한나라의 황실을 세우겠다며 전장을 누볐습니다. 장비는 조조의 100만 대군을 상대로 잔판교에 혼자 서서 무섭게 호통을 치고 적장을 단칼에 물리칠 정도로 싸움의 신이었습니다. 중국인들은 장비를 사랑합니다. 랑중의 태수로 있으면서 부하와 관료들에게는 엄하게 대했지만 백성들에게는 한없이 공정하고 관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술을 좋아하고 부하들을 때리는 버릇 때문에 이곳에서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장비묘는 2곳입니다. 몸은 이곳 랑중에 묻혀 있고 머리는 총나라와 오나라 국경 양쯔강변에 묻혀 있습니다. 장비를 사랑하는 랑중 사람들은 장비를 죽인 2 병사가 지옥에서 벌을 받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랑중은 지금도 곳곳에서 장비를 만날 수 있습니다. 가게에 진열된 상품들에도 광고 현수막에도 장비가 있습니다.
이곳은 예전 과거 시험을 보던 곳입니다. 청나라 때 수천성 지방을 관장하는 과거 시험장이었습니다. 지금은 인구 100만이 채 안 되는 작은 도시지만 삼국지의 시대 때에는 총나라의 황제 유비의 형제였던 장비가 다스렸고 청나라 때도 수천성을 관할하던 도시였습니다. 랑중은 중국의 서천 지역과 중원을 잇는 주요한 관문이었기 때문입니다. 과거 시험장인 공원 내부에는 특이한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보통 빨간색을 좋아하는데요. 이곳은 온통 검은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풍수사상에서는 검은색이 마음의 안정을 준다고 합니다. 과거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을 위해 검은색으로 도색을 한 것입니다.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할 수 있는 현명한 인재를 뽑는 과거 시험장에도 풍수사상이 활용되었습니다. 멀리 산 정상에 바위타가 보입니다. 풍수에서는 저런 형세를 두고 문필봉이라고 합니다. 문필봉이 있는 곳에서는 인재가 많이 배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이곳 랑중에서는 중국 전체에서 장원을 한 인재가 4명이나 배출됐다고 합니다. 높은 곳에서 바라다본 랑중시는 그야말로 풍수 명당입니다. 산태극, 수태극, 산의 배치와 물길의 배치가 모두 태극 문양을 이루고 있습니다. 둘 중 하나만 태극을 이루어도 명당이라고 하는데 랑중은 산세, 수세 모두 태극을 이루고 있으니 가히 명당 중의 명당이라 할 수 있습니다. 랑중 전체가 명당이지만 그 중에 또 다른 명당을 찾아갑니다. 랑중시 북쪽산 중턱에 있는 대불사입니다. 당나라 시절 랑중의 부자가 40이 넘도록 자식이 없어 불공을 들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이곳 바위가 부처님의 형상을 띠고 있어 혼자서 20년 동안 석고를 팠습니다. 그러자 환갑이 되어서 아들을 얻었다고 합니다. 대불사 주변의 산세는 풍수적으로 명당의 조건을 두루 갖추었습니다. 전면에 천마산의 형세를 띤 산을 안산으로 삼고 랑중시의 우백호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실제 계곡의 이름도 범계, 즉 호랑이 계곡입니다. 랑중시는 정부가 나서서 풍수 문화를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시 관계기관을 찾아 랑중의 풍수 문화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물어봅니다. 风水呢，这个文化应该是在世界各地它都是存在的，因为它的自然的特点，文化的一些遗留、遗存都有。但是阆中的特点呢是什么呢？它的这种山水城融为一体的这种自然格局，是全世界少有的一种符合风水理论的一种自然环境。第二个呢是它几千年的古城到现在为止完整的保留，我觉得是从文化形态和这个文化的遗存上，它是其他地方少有。第三呢是我们在这个阆中古城这个的，在中国的这个东西方文化交融，最后形成阆中独特的这种人们生活习惯和文化上的一些特有的东西，也是其他地方少有的。所以综合这3个方面的特点呢，我觉得阆中的这个风水之都的这么一个定位
它应该是准确，也是的当下我们这个弘扬风水文化的一些核心理念和精髓呀，所难找到的一个地方。랑중을 찾는 사람들은 도시 어디를 가든 풍수문화를 접하게 됩니다. 그중 랑중의 풍수문화를 한눈에 훤히 알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랑중 고성내에 있는 풍수박물관이 그곳입니다. 이곳에 오면 랑중의 풍수문화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风水文化呢，作为咱们中国的一种优秀的传统文化，但是在20世纪70年代的时候，进行了一场西学东进的这样一个冲击，所以说现在在咱们生活当中呢，很多老百姓对风水慢慢也就淡化。那么咱们风水馆呢，它是处于风水之都阆中古城，所以说在这样一个优秀的文化背景之后呢，我们成立的目的呢，就是让咱们更多的中国人，然后慢慢的了解、重新认识风水在我们生活当中它起着怎么样的一个作用。当然，在这样一个社会大环境之下呢，风水馆实际上它的定位可以说是一个风水文化的普及站。那么，可以从我们整个城市的大的环境进行一些了解，再到我们的居家环境，再到自身的一些风水作运等等，那么起着这样一个建设的作用。所以说呢，实际上风水馆也承担着一个传承中国风水文化的这样一个重任。所以我们风水馆呢，从大的这个企业的经营核心理念当中呢，是以宋代张载的为天地立心，为生民立命，为往圣继绝学，为万世开太平，是站在这样一个角度。 시 정부뿐만 아니라 시민들 또한 풍수문화를 연구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풍수문화에 대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랑중시는 풍수문화를 대표적인 관광사업으로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풍수문화를 테마로 한 호텔과 식당, 공연시설들이 새롭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강을 사이에 두고 남쪽에는 랑중 고성이 있고 북쪽에는 새롭게 지어진 난징관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매일 밤 중국의 전통 문화와 현대 문화가 잘 어우러진 공연이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새로운 것에 옛것이 있고 옛것에 새로운 것이 있습니다. 온고지신, 옛것을 알면서 새것도 안다는 뜻인데요. 랑중은 바로 온고지신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대륙 전체가 새롭게 건설되고 있습니다.
그 탓에 환경 파괴가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다 건너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은 스스로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습니다. 중국이 문제의 해답으로 찾은 것은 풍수 사상입니다. 자연과 인간이 하나라는 풍수 사상을 통해 조화로운 발전을 이루려고 합니다. 우리는 랑중에서 풍수를 통해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려는 변화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산과 강물 모두가 태극의 음양 조화를 이루고 있는 명당. 랑중의 기운이 강물을 타고 산을 넘어 중국 대륙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중국 쓰촨성의 수도 청두시를 찾아갑니다. 청두시는 해발 500m의 고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쓰촨성 일대가 높은 산악지대로 이루어졌는데 청두는 넓은 평야이고 무엇보다 물이 풍부한 지역입니다. 현재 1,600만 명 인구가 모여 사는 큰 도시입니다. 청두시 서쪽 민강 상류에 있는 두장현입니다. 이곳은 2000년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는데요. 쓰촨성의 대표적인 관광지입니다. 두장현은 기원전 256년에 만들어진 고대 수리 관괴 건축물입니다. 쓰촨성이 중국에서 가장 풍요로운 농경지대가 된 것은 바로 두장현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장현은 강의 물길을 바꾸기 위해 뚝을 쌓았습니다. 주변 산에서 유입된 강물을 여러 갈래로 흐르게 해서 물의 양을 일정하게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이런 거대한 수로 시설을 건설했다는 것이 경이롭습니다. 중국인들은 왜 강물의 흐름을 바꾸려 했을까요? 두장현을 건설한 사람은 촉군의 태수 이빙과 그의 아들 이랑입니다. 후세의 사람들이 두 부자의 업적을 높이사 신과 같은 존재로 추대해 왕으로 모시고 사당을 지었습니다. 이왕묘가 바로 이빙, 이랑의 사당입니다. 촉군 태수 이빙은 진나라 소양 왕에게 은자 10만 냥을 받아서 10,000명의 인부로 두장현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화약이 발명되기 전이었습니다. 바위를 깨고 물길을 바꾼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바위를 불로 달구고 물을 끼얹어 식혀가면서 일일이 깨뜨려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일을 왜 하려 했을까요? 당시 이곳은 매년 홍수에 시달렸습니다. 촉군의 태수로 부임한 이빅은 홍수의 원인이 강 주변 산에서 겨우내 눈 녹은 물이 급류로 유입되기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빅은 산에서 유입되는 물길을 다른 곳으로 터주고 강물의 유량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인공 관계수로를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두장엔이 건설됐습니다. 두장엔이 만들어지자 더 이상 강이 범람하지 않았습니다. 강의 시작점에 뚝을 쌓고 물길을 갈랐습니다. 둘로 갈라진 물길은 또 다른 뚝에 막혀 또 다른 물길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갈래로 갈라진 강물은 청두 평원의 사방으로 흩어져 흘렀습니다. 범람을 막는 것에 그치지 않고 넓은 평원 곳곳에 물을 공급했습니다. 두장에는 높게 둑을 쌓아서 물길을 막는 현대의 댐과 다릅니다. 물을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하면서도 댐의 기능을 하기 때문입니다. 두장엔이 있었기에 청두시가 오늘날까지 수천만 명이 사는 대도시로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스촨성의 수도 청두시는 역사적으로 유비가 세운 총나라의 수도입니다. 랑중에 장비의 묘가 있듯 청두에는 유비의 묘가 있습니다. 무우사가 바로 그곳입니다. 수많은 관람객들이 휴일을 맞아 무우사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총나라의 황제 유비, 그리고 도원결의를 맺고 형제가 된 관우와 장비, 출사표를 내고 5번이나 북벌을 감행했던 제갈공명, 청두 시민들은 삼국지의 영웅들, 그 중에서 유비를 따른 총나라의 영웅들을 깊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북쪽 험준한 산이 위나라의 군대를 막아주고 물이 풍부한 곡창지대를 갖춘 천혜의 땅 총나라. 비록 중국을 통일하지 못하고 위나라에 패배했지만 청두 시민들은 유비가 세운 총나라의 후예라는 것에 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유비묘는 중국 황제의 묘 중에서 단 한 번도 도굴을 당하지 않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묘터를 잘 잡아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중국인들은 능지 위에 있는 나무를 타고 영혼이 하늘로 올라간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봉분 위에 나무를 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비는 그의 생애에서 한나라를 지키지 못했고 총나라마저 다음 때에 망했지만 그의 무덤만큼은 지금까지 잘 지키고 있습니다. 무우사를 나와 시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여러 여신들의 동상이 진열된 광장을 만나게 됩니다. 음악을 연주하는 여신들인데요. 여신들의 음악을 듣는 존엄한 존재는 누구일까요? 바로 5대 10국 중 전촉을 세운 왕건입니다. 영능은 왕건의 능입니다. 영능은 다른 왕능과 달리
관이 땅속이 아니라 지상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석실 내부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이곳 영릉은 5대 시대의 전촉 황제 왕건의 능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곳 영릉은 풍수에 의해 입지가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주산과 안산, 좌청룡 우백호가 완벽하게 구비된 것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살펴본 나경 배철에 의하면 좌자오양으로 정남향으로 배치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용히 흐르는 개천, 고개 숙여 물을 마시듯 아름답게 굽은 나무들. 시인이라면 잠시 이곳에 머물러 시를 짓고 싶어질 겁니다. 바로 두보가 그랬습니다. 개울 옆 시인 두보가 머물렀던 초당이 있습니다. 두보는 이백과 함께 중국의 2대 시인으로 불립니다. 중국 사람들은 두보를 시성이라 칭합니다. 두보는 안사의란을 피해 이곳 청두로 들어왔습니다. 청두에서 풍경이 아름다운 이곳에 작은 초가집을 짓고 4년간 240여 수의 시를 남겼습니다. (8월) 드높은 하늘에 바람이 성난 듯 울부짖으니 봄날 지붕 위에 세 겹띠 풀 덮여 있다. 띠풀은 날아가 강을 건너 강둑에 쌓이는데 위로 날아간 것은 나뭇가지 끝에 걸리고 아래로 날아간 것은 나라 굴러가 웅덩이를 메운다. 남촌의 아이를 나를 늙어 힘없는 노인이라 업신여겨 이제는 눈앞에서 도둑질하고 보란듯이 띠풀 안고 대숲으로 가버린다. 모옥 위추 풍소파가는 두보가 이곳 초당에 머물며 지은 시입니다. 초당을 거닐면 두보가 시를 썼던 마음이 어렴풋하게 전해집니다. 1300년이 지난 지금 이곳 두보초당을 찾는 사람들은 두보가 시를 쓰며 보았던 것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소리로 듣고 나무와 풀, 땅에서 피어나는 향기를 맡고 대숲 사이로 부는 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두보의 시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초당 옆에는 두보가 살았던 당대의 유적 발굴터가 있습니다. 두보의 시와 함께 두보가 머물렀던 집, 두보가 사용했을 법한 물건들이 1000년이 넘는 긴 시간을 넘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현대 도시는 옛날 농업 중심 사회와는 많이 다릅니다. 들녘 농작물 대신 수많은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강과 산은 먼 곳에 있고 그나마 높은 건물들에 막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산세와 물길을 따지는 풍수 사상은 현대 도시에는 맞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 도시에서 물길은 바로 도로입니다. 풍수에서 물길은 재물을 실어 나른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도시의 대로는 사람들이 물처럼 흐릅니다. 도로는 재물을 실어 나릅니다. 풍수의 물길은 현대 도시의 도로와 같은 의미입니다. 큰 강, 큰 도로는 많은 재물이 흐릅니다. 그래서 대로변에는 큰 돈을 다루는 건물이 있어야 합니다. 작은 물길에는 재물이 느리게 머물다 갑니다. 사람들이 머무는 곳은 대로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작은 골목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머물다 가는 곳, 주거지와 식당 같은 곳은 골목에 있어야 합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사람들이 북적입니다. 주변에 상점들이 즐비합니다. 볼거리, 먹을거리가 넘쳐납니다. 큰 도로에서 벗어난 좁은 거리, 사람들의 흐름이 빠를 수 없습니다. 천천히 걸으면서 머무르게 됩니다. 풍수에서 강물이 섬을 만나 유석이 느려지는 나성처럼 사람들이 머물고 재물이 모입니다. 한때 중국은 전통 문화를 과거의 나쁜 관습이라며 묻어버리려 했습니다. 지금 중국은 과거에 묻혀있던 풍수 문화를 다시 발굴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풍수 문화를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풍수 문화는 중국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풍수 문화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안동 하회마을은 산과 강물이 모두 태극을 이루는 풍수의 이상향입니다. 부자를 길러낸 집터의 풍수를 살펴보았습니다. 고축사와 문필봉이 있는 땅에 서원을 세웠고 도심 속에서도 풍수를 살펴 대학교를 세웠습니다. 용이 휘감아 조상을 바라보는 지세를 찾아 능을 삼고 자손만대 조상의 업적을 기리게 했습니다. 사업을 크게 번성시키기 위해 좋은 터를 찾고 건물을 지을 때도 풍수 문화를 반영했습니다. 풍수 사상은 나라를 세워 수도를 정할 때도 원칙이 되었습니다. 궁궐 어느 한 곳, 풍수 사상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풍수 문화는 우리가 자연과 잘 어울려 살 수 있게 하는 길잡이입니다.